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계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 불톡 시간입니다. 불톡. 오늘은 6번째. 요즘 요리사가 나오는 프로그램들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찰 음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오늘부터 저랑 같이 진행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조계종의 재무국장 그리고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을 지내신 스님이신데요. 영조 스님이 오늘 진행자로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스님 먼저 이번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 아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우선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패널에서 보조 진행자로 한 자리 이동하게 된 영조입니다. 그 패널 때는 약간 옆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보이네요.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라는 의미로 새기고 우리 정경훈 메인 그 진행자님을 모시고 이제 함께 불톡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불톡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계종의 비구 스님 유일의 사찰 음식 명장. 자, 평택 수도사 주지시고요.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도 운영하시는 우리 스님 정문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재덕 셰프신데요. 대한명인협회 선정 사찰음식 부문 최연소 명인이시라고 해서 굉장히 어리신 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군요. 예. 사찰음식 전문점 바로교양 조리팀장도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도 계속 요리하고 계십니까? 네, 요리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요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정문 스님은 수도사에 계시죠? 평택 예, 예. 수도사에 계신데 그 음식의 불법을 담아서 네.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사찰인데 2019년에 사찰음식 요리 명장이 되셨잖아요. 예, 근데 예. 저희 조계종을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주로 사찰음식 명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특별히 스님만 그 비구 스님 가운데 유일하게 되셨는데. 예, 지금도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행자에게 있어서 음식은 비구니라는 개념은 별로 무의미합니다. 예. 예, 성별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사찰 음식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에는 수행인데 수행에다가 모든 걸 갖다가 기준점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구니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예. 근데 어쨌든 스님은 1세대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네. 사찰 음식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네. 알리는 1세대이셨는데 처음에 도전할 때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주위 스님들도 좀 당신 왜 그래? 그렇죠. 라는 식으로 아주 바라봤던 좋은 질문을 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문 있어요. 예, 좋은 질문이요. 예. 그 스님들은 일단 이력을 마치면 그 강원에서 디귿까지 마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수행자로서 이제 좌표 정립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떤 수행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예.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확고하게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복지를 좀 전공하고 싶었어요. 우리 불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에서 복지를 펼치는 것에 대해 내심 부러웠어요. 예. 의료라든지 또 주의를 돕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도 불교 복지가 필요한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이 불교 복지 한 일환으로서 사찰 음식이 각광받을 때가 올 것 같다. 이미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실태 조사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제목하고 똑같은 사찰 음식 과거 현재 미래 네. 이런 어떤 글도 쓰면서 이런 학문적으로 처음에는 접근했어요. 접근했는데 언제가 붙어서 이제 앞치마 두르고 직접 이제 칼질하고 도마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좋다. 학문도 학문이지만은 실제 요리의 또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도 복지에 또 이렇게 좋은 어떤 방편이니까 했더니만 그때부터서
비구이도 아니고 비구가 돼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한 줄 알았더니만 실제 이제 앞치마 누르고 이제 요리를 하니까 좀 이제 격이 떨어진다. 정문 스님답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멀어져가고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아픔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사실. 네. 우리 정문 스님 사찰 음식 시작하시면서 힘든 얘기 들었는데요. 네. 우리 정 셰프님, 네네. 6성급 호텔의 한식당 셰프셨어요. 네. 한번 어떻게 또 6성급 호텔의 한식당 셰프셨다가 사찰 음식으로 이렇게 길을 다르게 하시려고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처음은 저도 이제 음식을 시작할 때는 이제 먹과 맛을 찾아가지고 좀 화려한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거 하고 있는 음식이 내가 추구하는 음식이 맞는지 그런 현타가 와가지고 제가 퇴사를 하고 사찰 음식을 하고 계시는 대한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사찰 음식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대한 스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찰 음식을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저희가 오신채나 네네. 이제 이렇게 비건과 좀 다르게 오신채 사용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한식당 셰프님을 하시다가 이제 이런 오신채를 안 사용할 때 음식을 접하실 때 조금 힘든 부분은 없으셨는지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한식의 활용 정점이라고 하는 게 뭐 오신채거든요. 거기 들어가야지 맛이 좀 많이 그렇죠. 잘 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맛내기가 좀 쉽진 않았지만 그 사찰 음식의 담백함과 그 재료의 본연 맛을 제가 조금씩 이게 음식을 하다 보니까 좀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아가다 보니까 좀 사찰 음식 그 맛내기가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오신채를 갖다가 사용하고 그 부분보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제가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대한 스님한테 이제 음식을 배우면서 이제 콩나물을 한번 데쳐가지고 제가 바로 이렇게 채반에다가 이제 떡국물을 싱크대에 이렇게 부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스님한테 많이 혼났었는데 네. 스님께서 이제 왜 떡국물을 바로 이렇게 붓냐. 부면 벌레들이 죽기 때문에 생명 종주 사상을 갖다 좀 많이 좀 사찰 음식에서는 많이 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사찰 음식을 한 번 더 하게 된 게 스님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음식만 보시다가 이제 네네. 그 주위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네네네. 그런 사찰 음식 매력에 이제 빠지셨다는 네.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해서 비건 음식과 사찰 음식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왜 그러냐면 비건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그쪽에 이제 서양 쪽에서 흘러나오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나는 이제 그 채식주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신채라든지 기본 바탕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는 반면에 거기 채식주의자들은 보면은 그 또 이렇게 나누는 게 또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쪽의 접근 방식하고 사찰 음식의 접근 방식하고는 비교한다는 게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영조 스님은 지금 이제 설명하신 거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이제 사찰 음식이 어떤 의미냐? 수행식이다. 뭐 일반적으로 스님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사찰 음식 행자 때 네, 저희가 사찰에 처음 들어갔을 때 행자 때는 저는 생존식이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일을 해야 그거 되니까. 말고는 달리 먹고 아니죠. 그렇죠.
처음 행자 때는 네. 주는 대로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존식이었고 3인이 때는 이거 불교를 좀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벌써? 네, 3인이 때 그 생각을 했고 비구니 때는 이제 내가 좀 비구니로서 이제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찰 음식이 문화 트렌드 또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창고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게 사업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요. 네, 많이 달라졌군요. 네, 지금은 사찰 음식에 대한 의미를 정성이 깃든 수행의 결정체구나. 네. 사리 같은 거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일에는 정성이 깃들어 있지만 하나의 음식을 위해서 경작하고 재배하고 그것을 수확해서 각 음식에 맞는 재료가 되잖아요. 그게 재료가 된 다음에 그 재료들이 명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고마움, 정성,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일들이 수행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게 사찰 음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수행의 결정체구나라고 지금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문 스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사찰 음식을 하시면서 요즘은 이제 퓨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섞이고 막 융합되고 이런 시대인데 사찰 음식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언젠가부터선가 그 2000년대 이후에 사실은 지금 이게 사찰 음식이 그 패스트푸드의 반동으로 스로푸드가 이태리 반도에 불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웰빙이라는 게 이제 2000년대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사찰 음식에 이제 막 그냥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이렇게 누가 그동안에 쳐다보지도 않았고 누가 종단에서 누구도 사찰 음식 우리 스님들 그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평범한 스님들도 사찰 음식 자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어떤 자의식 없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웰빙이라는 파도를 같이 이제 이렇게 타면서 사찰 음식이 이제 막 그냥 부상하면서 이건 된다 또. 막 붐을 타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사찰 음식을 차렸다가 그런데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그 일본이나 중국의 사찰 음식 전문점들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한중인이라도 일본은 정진 요리를 해가지고 딱 보통면서 자리매김 돼 있고 중국은 선식 딱 해가지고 이미 자리매김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절밥, 선식, 뭐 사찰 음식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일단은 사찰 음식의 어떤 그 바깥에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그 얕고 뭐랄까 사찰 음식의 어떤 이 취급하는 게 너무 빈약해요. 그러면서도 또 비싸기는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정 셰프님, 네네. 정 셰프님은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바루공양 거의 조리 팀장으로 계셨잖아요. 네네. 실전 경험이 있으신데 네.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점을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정문 스님이 이제 사찰 음식이 많이 문을 닫는다 하셨는데 네. 조리 팀장님으로서 그때 하셨을 때 조금 뭐 어려웠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사찰 음식이 이렇게 가면은 조금 나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음식도 하고 손님도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은 사찰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일단 어류라든지 어육류라든지 육류류가 빠지잖아요. 네. 이게 빠지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음식이 참 공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거든요. 사찰 음식이. 네. 그런데 이제 가격을 갖다가 조금만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높게 받으면 왜 이게 이렇게 사찰 음식이 이렇게 금액이 비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찰 음식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의 가격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셰프님, 네. 일반 음식은 그냥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그 입맛을
값을 충족시키는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찰 음식은 거기 플러스 수액 문항까지 담고 네네.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하려면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셰프님은 요리를 하실 때 네. 어떤 생각을 담고 요리를 하시나요? 지금은 저도 사찰 음식을 한 지가 한 5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할 때 뭐 일반 음식을 하든 사찰 음식을 하든 마음가짐은 똑같아요. 아무래도 그 음식이라는 게 미각, 청각, 후각, 뭐 시각,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 몸에다가 음식을 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적으로 가장 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만, 그리고 당뇨, 뭐 성인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잘못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식 할 때도 마지막으로 내 몸에 음식을 많이 담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내 몸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음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기가 한번 아픈 적이 있어요. 네. 예, 3살 때 뭐 백혈병이라는 병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이제 직장을 관두고 병원에서 이렇게 막 뭐 책도 집필을 하고 그 사찰 음식에 대해서 좀 연구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통해 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뭐 주사라든지 진료는 못 해줘도 그런 음식적으로 조금 치유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집중적으로 사찰 음식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지금도 제가 음식을 할 때 그대로 담아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자녀분께서 건강하신가요? 네, 완전히 지금 건강해져가지고 지금 가끔씩 뭐 저하고 복싱도 하고 오. 재밌게 지금. 복싱까지 할 정도예요? 네네. 그러면 정 셰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가 이 사찰 음식에 주목받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웰빙 푸드라든지 사찰 음식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사찰 음식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요즘 문화에 꼭 필요한 안식처, 휴식처가 되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미슐랭 뭐 스타 셰프님들도 직접 사찰 음식을 배워가지고 또 음식에다 접목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분별하게 퍼졌던 그런 음식 문화들이 지금은 차츰 조금 더 자기 몸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뭐 고객, 손님들의 또 건강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웰빙 문화들이 사찰 음식을 찾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그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시간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 햄버거 그냥 우거우거 먹고, 그런데 그 가장 그 패스트푸드의 단점이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과체조용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짜게 먹게 되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슬로푸드가 일어나는데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또 이제 웰빙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또 트렌드가 이제 또 음식의 그 사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서 로하우스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소위 셰프 하니스 재단에서 주장했던 그 포리징 푸드까지 옵니다.
예. 어려운데요. 그 실제 이제 우리 사찰에서는 다 그래 왔던 것처럼 채마밭, 텃밭에다가 스님들이 실제 울력을 통해 가지고 다 심어서 채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서구에서 이제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유통이라는 장시간을 통해서 식재료가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역기능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인식들을 하게 되면서 가까이 있는 조그만 그 공간이라도 직접 가족들이 식재료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조리대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흐름으로 도도하게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1700년, 1800년 동안 이렇게 사찰에서 산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찰 음식 그 총체적인 문화 어떤 그 뭐 두부 다시마 말이라든지 뭐 두부 소박이니 뭐 김밥이니 이런 어떤 단편적인 어떤 사찰 음식의 뭐 단편적 이걸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정관 스님이 그 유명 셰프 예구인들에게 주문받는 것은 텃밭에서 직접 채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장독대에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이렇게 한 수저 맛보면서 여기서 원더풀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사찰 음식이 기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문화를 갖다가 외국인 셰프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한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포리즘 푸드하고 맥을 같이 가는 것이고 거기에 최정점에 있는 그 음식 문화가 우리 사찰 음식 문화예요. 맞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죠? 스님이 이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40년 이상 연구하고 또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 거의 50년 가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쭉 얘기하신 거 보면 건강식, 그다음에 약이다 이런 네.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수행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을 통해서 그러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사찰 음식을 정문 스님은 사찰 음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센텐스로 정리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5가지 맛 우리가 오미자하체라고 이렇게 바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안입이 설신 신까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육군경계에서 안입이 설신까지 그게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이 5맛이 한다 그런다면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은 정갈하고 담백한 맛. 우리는 이제 육미에 좋아해요. 우리가 우리 스님들이 사찰 음식에 조그마한 철학이라도 엿볼 수 있는 것은 치문이라는 책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에 보면 그 음식을 하는 스님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나와요 그게요. 예. 그래서 이제 청정 위원 여법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또 육미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조화를 잘 이렇게 견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예. 셰프님, 네네. 그 셰프님은 이제 사찰 음식을 하시면서 네. 이제 외교 사절단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네네. 또 가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반응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좀 기억나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니면은 좀 독특한 반응 있으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정문선님하고 2010년도에 그때 뉴욕에 가가지고 약 한 200명이 넘는 그 뷔페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기억이 남는 그 한 분이 계세요. 그 CNA가 아마 편집장님인가? 아마 그 국장님이신가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이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봐라, 나 음식 다 먹었다. 너무 맛있다 하면서 이거 빈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본인이 자랑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처럼 느껴졌었어요. 네. 천진난만한 네네. 모습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정문선님께서 저 따로 또 부르셔가지고 사찰 음식은 이런 부분이다 하면서 또 좋은 말씀을 따로 또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제가 사찰 음식을 해가면서 인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말씀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네. 야, 그렇군요. 셰프님은 요리 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그럼 사찰 음식이 이제 시대 흐름에도 맞아야 되고 네네. 또 현대인 입맛에도 맞게 네. 변화를 이제 추구해야 한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요, 일단은 변화는 분명히 필요는 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찰 음식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편은 보니까 사찰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시는데 고객의 입맛 때문에 약간 어육류라든지 육류를 조금 포함해가지고 사찰 음식이다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사찰 음식의 전통은 지키되 그 뿌리는 흔들리지 말고 약간 변화만 가져가도 굉장히 좋은 그 사찰 음식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오신채라든지 뭐 약간의 고기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만들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스님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도 그 베지터리언들 있지 않습니까? 채식주의자들이 그네들은 또 다양하게 이제 층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던데 그 사찰 음식은 더더구나 이제 마음을 방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건강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 바로 그 음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는 일반이니까 스님들처럼 스님들은 스님이니까 철저히 고기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좀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사찰 음식이에요. 자, 어느덧 불톡 6번째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정문 스님께서 이 방송을 마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방송 미디어 쪽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저는 아까 그 사찰 음식의 학문적인 것, 또 음식의 조리법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생사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행복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과 덕이 있는데 행복은 직접 복을 갖다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사찰 음식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하게 복을 누리는 행으로 실천하는 거,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그 정문 스님과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하셨어요. 그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정문 스님과 그 방송을 같이 하게 되면 항상 많은 가르침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사찰 음식을 하다가 약간 비뚤어졌을 경우에는 스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한 번 더 되새기면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좋은 시간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찰 음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요즘 무분별한 그 음식 문화에 조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조 스님은 오늘 이제 진행자로서 녹화를 하셨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패널의 입장과 그 진행자 입장이 굉장히 다르구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패널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면 됐는데 진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각자 삶 속에서 진실되고 꿋꿋하게 그 매진하며 반열에 오른 분들의 인생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두 귀중한 분들 모셔서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사찰 음식 요리 명장 정문 스님 그리고 정재덕 셰프 그리고 우리 진행을 같이 해주신 영조 스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찰 음식의 오늘과 내일, 어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찰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 알고 있지만 더 상세하게는 몰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월간 불톡 6번째 순서 오늘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